오늘 정리할 종목은 화천기공입니다. 8개월 전에 처음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화천기계가 자회사이죠. 자회사인 화천기계가 경영권 싸움 때문에 주가가 급등나가기 전이었고요. 최근에는 고배당 발표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기공은 국내 대표적인 공작 기계 업체입니다. 기계 업종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고요. 경기에도 민감합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이나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기대가 크지만 이 부분도 주요 부품 제작에는 기계 업종이 필요합니다. 22년도 매출액은 2,440억, 영업이익은 8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요. 배당금 수입도 320억 이상 유입되면서 당기순이익이 374억을 기록했습니다. PER은 3배 수준, PBR은 0.25배, 부채비율은 37%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주당 청산가치도 계산해보면 주당 55,000원 정도의 알짜배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매출과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5만원 이상 주가도 올라도 할 말이 있는 것 같고요. 2014년처럼 영업이익이 200억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과거 고점이 8만원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화천기공은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를 만들고 또 그런 기계나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을 보면 CNC 선반, CNC 밀링, MC 부품 등 금속 절삭 가공이나 공작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게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 외 소재 부문으로서 주물로 약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당사 계열사인 화천기계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및 원가입니다. 당사에서 주로 원재료는 컨트롤러 세트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학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엔화로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 이 회사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 엔화 환율 과거 흐름을 보면 22년도에는 100엔당 950원 수준에서 계속 꾸준히 밑바닥을 만들었고요. 최근엔 조금 올라오면서 100엔당 99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원재료 기준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제품 가격 경쟁에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엔화 약세가 당사에 좋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당사 매출은 1,500억에서 2,500억 사이에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21년도, 22년도에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약 20% 가까이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2021년도, 22년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1년도에 33억, 22년도에 82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1년도에 250억, 2014년도에 200억 꽤 높은 영업이익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11년도, 14년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82억으로 약 146%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 2011년도, 14년도를 보아야 되냐면 이 주가하고 주가 월봉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2011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주가도 최고가 8만원 근처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하고 이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영업이익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자본 훼손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익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자본 훼손은 없이 그냥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10년 전과 비교하면 2,299억에서 22년도에 3,453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제자리인 경우에 PBR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당사 현금 274억에 영업 유동자산 2,418억, 비유동자산 2,692억이고요.
총 부채는 1287억. 그래서 부채 비율은 37%입니다. 자기 자본은 3452억이고요. PBR은 0.25배. 그다음에 청산가치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 청산가치주로 넣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은 100% 인정하고 회사가 망했을 때, 그다음에 유동자산에서 현금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0%만 인정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30%만 인정한 다음에 총부채를 빼면 약 1213억이 남습니다. 그럼 주당 청산가치는 약 55,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포함해서 평균 배당은 약 1,41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배당 수익률은 약 3.6%가 나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2,500원을 배당하면서 큰 폭의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39,35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시가배당 수익률은 약 6.35%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교해보면 작년에 주당 청산가치가 42,200원이었는데 지금 55,000원으로 이익이 늘면서 가치가 올라갔고요. PBR은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그러니까 22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 2,440억, 영업이익 81억, 당기순이익이 374억 나와서 PER은 작년 기준으로는 3.69배입니다. 23년 이후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추정할 수 없어서 전통적인 PER은 계산할 수 없고요. 기타 이익이 약 390억이 잡혀 있는데 찾아보니까 배당 수익이 약 326억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57억에 영업이익 28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833% 증가해서 4분기까지도 실적은 좋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관련해서 보니까, 배당 수익 관련해서 보니까 한국환학이 주요 주주가 일본환학이 94.7%, 화천기공이 5.3%를 보유하고 있는데 큰 폭의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한국환학이. 네. 그래서 화천기공이 5%밖에 안 갖고 있는데도 들어온 돈이 약 32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당기순이익에 크게 반영된 거고요. 화천기공은 올해 이제 화천기공 주주들한테 2,500원을 배당하는데 총 주식수가 220만 주니까 배당으로 실제 쓰는 건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9,350원입니다. 시가총액 866억,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고요. 주식수는 2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 내놓는 일신망직이나 일성신약 같은 거 보니까 액면 분할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액면 분할 기대됩니다. 당장 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외국인 지분은 8.96%입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일봉입니다. 300일 이평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추세 전환을 못 하다가 2월 말에 급등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있었고요. 이날 발표한 게 그겁니다. 배당금 2,500원 발표했고요. 이 가격대만 해도 시가배당 수익률이 7.7%나 됐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놀랬지만 좋아했죠.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때 작년 9월에는 급등했다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화천기계 관련해서 M&A 이슈가 있었고요. 하지만 화천기공은 크게 엮이지 않았고 이제 좀 불행하게도 오히려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월봉입니다. 이 회사 보면 주가의 바닥권은 3만원대고요. 최근에 고점도 낮아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 차트는 최근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은 반대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숫자도 보겠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이 최근 1년간 보면 25,000주, 기관은 7,000주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회사인 화천기계 관련 이슈도 정리했습니다. 워낙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천기공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천기계 그 다음에 29.95% 갖고 있고요. 코스닥 기업인 서암기계공업도 32%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작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할 때 수혜를 볼 거라서 사암기계공업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변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FN 가이드도 죄송합니다. FN 가이드가 이걸 갖고 있고 FN 가이드 화천기공은 FN 가이드 10%가 아니고 4.29%를 보유하고 있네요. 많진 않지만 FN 가이드는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경제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유료 사이트입니다.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화천기계 얘기하고 있었죠. 최근에 그렇게 작년에 난리쳤던 회사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더니 슈머가 아니라 슈퍼 오타가 많네요. 슈퍼개미 김성진 씨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보아스 에셋을 통해서 화천기계 지분 작년에 10% 이상 매입하면서 화천기계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이후에 주요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영권 문제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한데 10월달 이후에 이 보아스 에셋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줄였습니다. 매도를 한 거죠, 시장에. 그리고 현재는 5% 미만이라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다 팔았는지 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흐름이 끝난 거죠. 주가를 보면 화천기계가 2009월 달에 이렇게 3번 연속 상한가를 치고 크게 오르고 내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주가는 망가져 있습니다. 다행히 화천기공은 이때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후유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지배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는 권영렬 회장이더라고요. 회장님이 23.38%를 보유하고 있고 가족들 포함해서 48.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영두 씨는 영자가 돌림이니까 형제일 것 같고요. 권영숙 씨가 아들인 것 같습니다. 10%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 승계는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회장님이 46년생이면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